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새로운 항성간 혜성을 관측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3I에트러스로 명명했다. 이 먼 우주 공간에서 온 신비로운 방문자는 시간당 수천 마일의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펠컨 9 로켓의 목표를 이 기이한 천체로 정하고 이를 가로채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대담한 우주 실험을 넘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밖에서 탄생한 세계와 근접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었다. 최종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드러낸 모습은 노련한 전문가들조차도 경악하게 만들었다. 상상해보라. 우연히 수천 년 동안 광활한 바다를 표류해온 병 속 편지를 발견했다고. 이제 그 병을 혜성이라고 생각해보라. 끝없는 성간 공간이 바로 그 광활한 바다다. 그 편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닌 편지다. 천문학자들이 3I에트러스 혜성을 발견했을 때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우주에 깊은 관심을 품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평범한 우주 암석이 아니라 멀고도 알려지지 않은 은하에서 온 여행자, 수억 년의 차가움과 어둠을 뚫고 온 우주의 유령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체 자체가 비범한 특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첫째, 그 속도는 시속 13만 마일에 달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는 우리 태양계에서 알려진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과장 없이 말하자면 마치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총알과 같으며 속도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 궤도는 쌍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열린 곡선으로 태양계를 단순히 지나가는 방문객처럼 태양 근처를 잠시 여행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태양의 중력에 얽매이지 않은 채 은하계 속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처럼 놀라운 속도는 그 긴 항성간 여정을 강력히 증명한다. 마치 우주 핀볼 기계 속 공처럼 이온 흐름에 의해 끊임없이 밀려나며 별들 사이를 누비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속도를 뽐낸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점은 바로 이 극한의 속도가 그것을 우리가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곳에서 온 시간 캡슐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3I에트러스를 관측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와이에 위치한 에트러스 시스템은 지구 초기 소행성 충돌 경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지구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천체를 탐색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이 천체는 특별했다. 명확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성간 공간에서 비롯되었다. 그 속도는 극도로 빠르며 궤도 역시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이었다. 이는 마치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다에서 먼 이국에서 온 배 한 척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과학계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이는 다른 은하에서 온 물질을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다른 세계의 구성 요소였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즉시 이 새로운 방문객에게 시선을 돌렸다. 전송된 이미지는 숨을 죽이게 했다. 떠다니는 우주먼지 한 방울. 허무한 존재, 직경 약 30.5마일로 추정되는 먼지로 이루어진 껍질이 핵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허블 망원경조차 이 안개를 뚫고 혜성핵의 진면목을 엿볼 수 없었다. 핵은 여전히 자신의 먼지 구름에 가려져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사정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했다. 과학계가 이 혜성 관측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비밀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 계획은 너무나 대담하고 극비여서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처럼 들렸다. 팔콘 9호연대 우주 개발의 주력 로켓, 그것은 전례 없는 임무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 공식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행성 방어 훈련이라 불리며 고속으로 이동하는 천체를 차단하는 인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결국 이전 DART 임무가 소행성을 예정된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이탈시킨 사례는 우주 위협에 맞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3I 아틀라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그 속도는 더 빠르고 궤적은 예측하기 훨씬 어려웠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선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용감한 탐험 그 자체다. 소문은 인터넷의 은밀한 구석에서 은은히 퍼져나가며 천문 애호가와 우주 매니아들의 속삭임 속에 전해지고 있다.
정밀도와 재사용성으로 유명한 펠컨 9 로켓이 이미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전해진다. 그 탑재체는 무엇인가? 고속 근접 탐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탐사선이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3I 아틀라스 해성을 관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 세계에서 온 파편을 만져볼 수 있는 그 해성의 먼지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중대하여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해성의 먼지에는 모행성의 화학적 흔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외계 행성 형성의 비밀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생명체 자체의 기본 구성 요소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별을 향한 인류의 열망을 상징하는 이 로켓 팔콘 9호는 원래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요격자의 역할을 맡았어야 했지만 지금은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바로 야간 발사입니다. 발사가 시작될 때 그것은 마치 어둠 속 속삭임 같았습니다. 시끄러운 카운트다운도 환호하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유령 같은 발사. 유령 같은 해성을 위한 발사였습니다. 하얀 펠콘 9호 로켓이 달빛 아래 반짝이며 불기둥을 뿜어 올랐다. 소리 없는 화살이 미지의 심연을 향해 손살같이 날아갔다. 로켓의 페어링 안에는 첨단 탐사선이 실려 있었다. 공학의 기적이라 할 만한 이 탐사선은 이제 외로운 우주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수년간의 계획이 아닌 불과 며칠 만에 완성된 작전이었다. 이것은 단거리, 고위험 우주 추격전으로 종착지는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추격 대상 자체도 놀라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요격하는 것은 3I의 트러스처럼 믿기 힘든 정밀도를 요구했다. 이는 상상 초월의 속도로 날아가는 두 발의 총알 중 하나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과 같았다. 모든 계산은 완벽해야 했고 타이밍도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임무의 난이도를 과소평가했다. 궤도에 아주 작은 편차라도 생기면 완전히 실패로 이어질 것이었다. 탐사선은 목표물을 스쳐 지나가며 결국 침묵하는 껍데기가 되고 소중한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기회는 이토록 소중했다. 팔콘 9호는 강력한 메린 엔진을 통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탐사선을 예정된 교차 궤도로 진입시켰다. 이어 1단 로켓의 귀환이 이어졌다. 수차례 우주 비행을 경험한 이 베테랑은 불사조처럼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했고 탐사선은 홀로 침묵의 여정을 계속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임무 뒤에는 놀라운 첨단 기술이 있었으며 바로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탐사선은 정밀한 항법 시스템을 장착해 비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두뇌를 지녔다. 별 감지기와 자체 카메라를 결합해 목표물 3I의 트러스의 희미한 비점을 단단히 고정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시야 속 해성은 미세한 비점에서 장엄한 우주 유령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전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눈을 이용해 외계 행성먼 별을 공전하는 세계들을 탐사하며 그들의 대기층 비밀을 밝혀내고 우주의 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바이다. 이번 근접 비행 임무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 그 먼 세계들의 파편과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겉보기와 달랐다. 탐사선이 해성에 점차 접근하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구로 전송된 데이터 흐름의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먼지고 미가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교란시키는 듯했다. 이어 탐사선 장비는 해성 주변에 미약하지만 탐지 가능한 자기장이 존재함을 기록했다.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해성은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을 가질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는데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표현이었다. 그들은 원래 원시적인 우주 유물, 다른 은하 탄생 초기에 살아있는 화석을 발견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수께끼를 마주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외계 생명체 발견을 꿈꾸지만 U3I의 트러스 탐사선이 발견한 것은 이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어떤 신호도, 반짝이는 빛도,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고대 방랑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하고 생명체에 가까운 특성이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탐사선이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전송되는 데이터는 점점 더 기이해졌다. 마지막 수천 마일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임무의 핵심 단계가 시작되었다. 탐사선은 기포질 수집기를 전개했다. 이는 연기처럼 가벼운 물질로 우주 공간에서 성간먼지를 원형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포획할 수 있었다. 우주 공허 속에서 펼쳐지는 미묘한 춤이 시작된 것이다. 미세한 탐사선은 놀라운 속도로 해성의 유령 같은 꼬리를 관통했다. 마치 우주 바늘로 성간실을 꿰뚫는 듯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다.
지금까지 탐사된 성간 천체보다 수백 배나 커서 눈앞의 광경은 더욱 믿기 어려웠다. 먼 은하에서 온 방문자와의 짧은 포옹이 이루어졌다. 탐사선이 혜성의 반대편을 통과할 때 진정한 충격이 찾아왔다. 숨겨진 핵을 촬영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미지를 전송해왔다. 혜성의 핵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내부 핵은 단일 물체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우아하고 느린 춤을 추듯 서로를 궤도하며 돌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별에서 온 이중 혜성 핵 시스템이었다. 수백만 년에 걸친 항성 간 여정 속에서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우리의 인지 한계를 시험하는 우주적 기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발견은 아직 남아있다. 믿기 어려운 진실, 3I의 트러스 이중 혜성 핵의 이미지는 비밀 통제센터의 소동을 일으켰다. 이중 혜성 자체도 극히 드물다. 별 사이의 이중 혜성은 더더욱 전례가 없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를 발견한 것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다. 신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발견의 깊은 의미를 간과했다. 두 해액이 이토록 밀착해 공전하고 있다면 수십억 년 동안 함께 존재해왔음에 틀림없다. 이는 모랭성계의 안정성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다. 우연히 형성된 파편이 아니라 복잡하고 오래된 세계의 축소판이다. 탐사선이 긴 귀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몸 안에는 엄격히 밀봉된 성간먼지 샘플이 실려 있었다. 과학자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세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 존재를 발견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존재를. 그 미약한 자기장은 혜성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표면의 특정 물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두 해액 중 더 큰 쪽의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그들은 기이한 기하학적 패턴을 발견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선과 각도로 구성된 일련의 구조물이었다. 정중히 말하자면 그 순간은 믿을 수 없는 경외감과 진심 어린 경외,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깨달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우연히 진정한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십억 년의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이 패턴들은 흐릿해졌지만 인공적인 흔적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표식이자 상징, 고대 문명에서 온 메시지였으며 어쩌면 수억 년 전에 사라진 문명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이 혜성, 이 고독한 우주 여행자는 죽은 세계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끝없는 우주 허공으로 보내진 사자이자 시간 캡슐이었다. 팔콘 9호가 포착한 것은 단순한 혜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 외 지적 생명체의 첫 번째 물리적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외계인 납치 전설에 매료되어 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감나고 확실한 증거였다. 먼지 샘플이 추가 분석되자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복잡한 유기 분자 생명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구조는 지구 생명체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생명 형태, 먼 행성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평행 생명체였다. 허블 망원경은 우주의 광활함을 보여주었다. 무수한 은하와 별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 별들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세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밀 임무는 우리가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표면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이 발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들기에 충분했기에 공개될 수 없었다. 최고 2층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은폐하기로. 공식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무는 완벽히 성공했다. 팔콘 9호 임무는 인류의 행성 방어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그뿐이다. 진실된 과학 데이터, 인공 패턴의 선명한 영상, 외계 유기 분자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는 즉시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대중에게 철저히 차단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기존 궤도 위를 돌며 이 심오한 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마음속으로만 추측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세부 사안을 놓친 것은 아닐까? 사실 이 발견이 불러일으킨 의문은 그것이 제시한 답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혜성에 새겨진 신비한 정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실은 이미 돌아오는 길에 있다. 엄중히 봉인된 채 별의 먼지로 가득 찬 용기 안에 그 침묵의 귀한 여정 속에서 이 비밀의 힘은 전 인류를 경외심 속의 하나로 뭉치게 할 만큼 강력하지만 동시에 공포로 우리 세상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이 끔찍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메시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직 이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해성에 새겨진 메시지에 무엇이 적혀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주의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놀라운 발견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